어떤 책을 내느냐, 그리고 얼마 남냐 하지 않으세요? 9년 만에 협회라는 걸 가입을 했어요. 단체로 이렇게 뭔가 어디에 구속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엄청 싫어하는데 처음으로 가입을 했어요. 업계에서도 제대로 된 정보들이 없거든요, 저희에 대한. 그러니까 막 욕도 하고 뭐 시기 질투도 하고 아니면 뭐 잘한다고 하고 이게 다 달라요. 정확한 정보들이 다 없었어가지고 한국의 출판사 해가지고 2025 이렇게 있는데 대표자 얼굴이랑 인혁이랑 이렇게. 필름 출판사에 원고를 보내는 다이렉트가 있나요? 필름 출판사에서 책을 내고 싶으면 그 창구들 다이렉트로 있어요. 저희 홈페이지 검색해보면은 원고 투고할 수 있는 그런 컨택란들이 있고 메일 주소도 이제 적혀져 있어서 그런 것들로 이제 원고 진짜 많이 주시거든요. 하루에도 적게는 한 20개, 많을 때는 한 50개 막 이렇게 들어와요. 한 달이면 이제 그 쌓이는 게 어마어마할 거고, 카페나 출판사 사무실 다 적혀져 있다 보니까 거기로 직접 자필로 쓰셔가지고 원고지에 쓰신 원고들도 투고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우편으로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튼 다 열려져 있긴 합니다. 어떻게 검토를 하세요? 그 많은 원고들을? 모든 걸 엄청 깊게 볼 수는 없어요. 물리적인 시간이 들잖아요. 뭐 최소 2시간에서 한 4시간 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20개에서 50개 이렇게 온다고 하면 이제 말이 안 되고 몇 줄 안에 약간 갈리긴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뭔가 느낌 온다. 뭐 잘 될 것 같은 느낌들도 있지만 우리랑 맞겠다 하는 느낌들도 있거든요. 그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처럼 저희는 텍스트를 주로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 느낌들이 이제 확 와요. 파일들도 어떤 분들은 출간 기획서, 마케팅 기획서 써놓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것들도 다 검토를 해보고, 원고를 다 읽어볼 수 없겠지만 수르륵 훑어서 읽었을 때 말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명확한가라는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죠. 출간되는 비율은 투고로 와서 출간한 게 한 종 1, 2% 정도 돼요. 좀 쉽진 않죠. 근데 막 불가능한 건 아니다. 필름 출판사에 맞는 핏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핏일까요? 필름 출판사에 맞는 네. 핏. 일단 잘 팔려야 돼요. 제가 그리고 우리 팀이 잘 팔 수 있는 아이템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잘 팔리는 기준도 초판이라고 해가지고 인쇄 부수를 거의 한 1000부, 2000부 정도로 가져가요. 근데 1000부, 2000부 팔면 작가가 얼마 벌 것 같아요? 100만 원? 맞아요. 그 정도 벌어요. 출판사도 수익 구조로 보면 한 10% 정도 잡는다고 하면 100만 원 버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만드는 시간이 적게는 뭐 6개월, 길게는 뭐 1년, 2년 뭐 이렇게 될 건데, 아니면 더 되는 것들도 있고, 100만 원을 벌자고 그렇게 투자를 하면 출판사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한 권을 팔더라도 10,000권 이상, 20,000권 이상, 10만 권 이상 될 수 있는 책들을 만들고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1순위를 그걸로 봅니다. 다른 컨텐츠 다 제쳐두고 지불할 정도의 아이템인가. 두 번째는 너무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세상이 많이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팔릴 것 같더라도 치우치지 않고 싶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극우, 극좌 이런 사람이 쓴 책이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주면 예를 들어 10,000부 이렇게 나갈 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린 내야 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너무 치우친 거는 저는 굉장히 선호하지 않습니다. 만들면서도 누군가한테 불편함을 줄 수도 있고 큰 그림을 못 볼 확률들이 높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운더리는 두는 편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이 컨텐츠가 다양한 모습을 띄울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출판 사업을 한다라는 얘기들은 잘 안 하고 콘텐츠 사업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책이라는 이 아이템이 영상으로도 카드뉴스로도 다양한 형태로도 나올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책이 드라마나 영화화 될 수 있는가. 소설은 그렇게까지 보는데 사실 뭐 인문, 경제경영, 에세이는 쉽진 않잖아요. 책 리뷰를 할 때 할만한 건가? 이게 영상으로 표현해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가? 콘텐츠를 다양하게 제작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거죠. 투고는 한 1% 정도의 비율밖에 안 된다 하셨는데 네. 99%는 어떤 경로에서 출판하시는 건가요? 외국 서적 같은 경우는 에이전시에서 이제 소개를 해줘요. 그 메일이 엄청 많이 오거든요. 전 세계에서 이제 출판된 도서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책들을 소개를 해주는데 아까 말했던 그런 기준들에 부합할 것 같다라고 하면 저희도 들어가죠. 좋은 아이템은 사실 수많은 출판사들이 눈독을 들일 거고, 인류의 조건이나 린치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경매처럼 비딩을 하기 시작을 해요. 예를 들어 원래 이 원고의 가격이 한 1,000만 원이었다. 근데 옆에 사람은 1,100에 내가 살게, 1,200에 살게, 이러면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마케팅 어떻게 할 건지, 이 원 저자가 있고 원 출판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라에. 그런 것들 따오는 방법도 하나 있고, 사연들이나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소개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것도 약간 직업병일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책으로 낸다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이제 첫 번째로 들면 아까 그 3가지 단계들 좀 거치면서 괜찮겠다 싶으면 이제 제안을 드리죠. 또 하나는 이제 뭐 소개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사람 진짜 책 써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하는 경우들 99%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긴 하죠. 린치핀은 어떻게 비딩을 하셨는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린치핀이란 도서는 어쨌든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나왔던 책이다 보니까 여러 출판사들을 거쳤거든요. 그 미국에 있는 출판사랑 미국에 있는 에이전시, 한국에 있는 에이전시랑 한국에 있는 출판사 보통 이렇게 이제 거래가 돼요. 마지막에 린치핀 판권을 갖고 있던 한국에 있는 출판사가 문을 닫게 된 거예요. 한국에서 이제 출판할 수 있는 출판사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린치핀이 사실 지금도 거의 5만 부 이상 나갔어요. 아무튼 그 전에는 저희가 추계해봤을 때 한 7천 부 정도 많이 팔리긴 한 건데 이 세스 고딘이라는 엄청 유명한 사람의 네임드에 비해서는 좀 적게 팔렸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출판사에서는 이걸 가져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바로 그 출판사 대표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 한국에 있는 에이전시랑 연락을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가져가고 싶다. 이 미국에 있는 에이전시랑 미국에 있는 출판사가 세스 고딘이 워낙 이제 유명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너네 마케팅 어떻게 할 건데 어떤 책들 냈었는데 이런 것들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다 요구하나요? 그리고 처음이었어요. 우리 이런 것들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책들 낼 거고 뭐 인류의 조건도 비슷했던 사례였는데 엄청나게 많이 팔았고 한국에서는 사이토다카시 하는 사람이 엄청 유명해졌어. 세스 고딘은 더 하게 될 거야. 이런 얘기들이 이제 보내줬죠. 컨펌 받고 선의세 드리고 바로 이제 출간을 하게 됐었던 그런 과정들이었어요. 책을 내고 싶으신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소설이든 인문이든 에세이든 결국 이야기거든요. 그게 일단 1순위로 서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컨텐츠 업자들이 이 두 개만 알면 사실 끝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책이 말이랑 제일 다른 점은 구조화 시킨다는 거예요. 말은 너무 산발적이잖아요. 한 20분 전에 했던 말이 뭔지 보려면 기억을 엄청 더듬어야 되는데 그게 맞는지 아닌지도 몰라요. 근데 책은 결국 기록물 총합인데 논리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맞는지를 봐야 되는 거다 보니까 쓰면서도 구조화된 생각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점이 돼서 쓰면서도 좋아요. 기록을 해봐라. 너가 욕심이 생기면 책도 한번 내봐라. 나에 대한 이야기들을 구조적으로 논리적으로 한번 써보려고 해보자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는 에세이 기반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했지만 재밌어하고 선택을 했었던 이유가 사람은 다 다르거든요. 이 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계속 담아내고 싶었어요. 경제 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쓰더라도 이건 이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전 그걸 영화같이 담아내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해서 필름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거고 좀 더 자유롭다고 해야 될까요? 의뢰하는 이야기들이 아무래도 오래된 산업이다 보니까 좀 보수적이고 생각이 유연하게 흐르는 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고인물이 안 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기준이나 틀들을 좀 풀어 헤쳐놓고 생각을 하다 보면 더 많은 것들이 보여요. 뭐 맨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좀 더 자유로운 기획들이 내부적으로도 이제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차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장르만 보더라도 출판사가 책을 낼 때 장르는 선택해서 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인문일지 경제경영일지 자기개발일지 우리가 정하는 거잖아요. 장르가 그렇게 전 중요하지 않다.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가, 그리고 인문 코너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가, 경제는 어떤가, 이걸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좀 틀을 풀어 헤쳐놓고 다시 해볼 수 있는 것들, 그런 사고의 유연함 보장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또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읽으면서 뭐가 도움이 되냐는 이야기들 진짜 많은데 뭔가 폭죽놀이 같은 벽돌을 쌓는 느낌? 장르 상관없이 그냥 뭔가 이렇게 벽돌을 계속 이제 쌓는 느낌들이 드는데 어느 순간 그냥 빵 터질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 이게 쌓여져 있잖아요. 뭔가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들이치는 순간 한 번에 팡 터지면서 이거였구나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걸 한번 느끼면 중독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책을 너무 추천을 드리거든요. 출판사 안 했더라도 책을 많이 읽었을 것 같아요.